자, 시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유료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무료 회원님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유료 회원님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신입니다. 신. 미래의 주가는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은요, 예측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미래 주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로또 복권과 같은 거겠죠. 증권 투자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주가의 미리 목표가를 알 수 있다면, 미리 매수가를 알 수 있다면. 그런데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과거의 주가와 달리 미래의 주가는 갖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100% 어렵습니다. 증권시장이 생긴 이래 많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완벽한 투자 기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투자 기법이 생겨나서 주가 예측의 적중률은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예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는 첫 번째가 차근차근 갑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니까,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수 있는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포트입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 있고, 두 번째가 기술적 분석이 있고,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거를, 기본적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에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지금 얘기해서 그렇죠?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뭐라고 그러면요,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예?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원 용어는 그렇습니다.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펀더멘탈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주식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펀더멘탈인데, 주가라는 것은, 여기다가 지금 얘기할게요. 예,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기본적 분석. 자,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기업의 가치입니다. 가치. 예,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따져서 매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치를 반영한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냥 방법. 아셨죠? 방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알아들어요. 테크니컬, 예, 테크니컬, 이것도 똑같이 씁니다. 애널리시스라고 그래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이런 모르죠? 수급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수급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냐면요. 그래프라고도 하고 차트라고도 하죠. 그죠? 그죠? 그래프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프라고도 하고 차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게 막대 그래프로 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 바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 그래요. 그걸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습니까?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포트폴리오 시열이죠, 그죠? 시열입니다. 포트폴리오 시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이죠, 그죠? 이론.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여러 주식의 분산 투자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선요. 자, 기본적 분석으로 다시 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잘 보세요. 이 펀더멘털 애널리시스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뭐냐? 회사의 수익력입니다. 회사의 수익력, 그 다음에 배당 지급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었는지 낮게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 즉 펀더멘털 애널리시스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는 흔히 본질 가치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수익 가치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당 수익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요, 상대 가치를 분석해 보기도 하는데, 상대 가치는 뭐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동일업종 내에서 유사한 기업의 주가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할 때 주관사가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상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요, 주가가 상승하거나 배당을 많이 받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그 다음에 높은 배당금. 이 두 가지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의 창출 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아셨죠? 아주 쉽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비판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그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 그건 무슨 얘기냐? 악마적인 얘기죠. 우리가 한번 당한 종목이 있죠. 그래서 당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중장보로 문제가 됐던 거 있죠. 재무제표를 불법으로 분식회계, 나누는 거죠. 장부를 두 개 쓰는 거죠. 분식회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 거기다가 주가 예측에 활용되는 미래 예측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한 것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매출이나 순이익을 조작하는 분식회계가 종종 저는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의 거의 100%는 저도 그거를 꼭 종종 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특히 코스닥 신규 등록 업체 같은 경우요 외형하고 순이익을 그래서 공개합니다.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급감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문제점이 근절되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만 원짜리로 전락해서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게 많이 볼 겁니다.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실적을 볼 때는 언제 보냐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2년에서 3년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재무 실적 외에 봐야 될 게 업종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자질을 알아야 돼요. 자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최근에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질이 틀려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뭐 나왔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자, 성소장 얘기입니다. 성소장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성소장이 차트를 보고 매매한 사람은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차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차트는요 첫 번째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그리고요 심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는요 과학이고 심리학이고 예술이다.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차트를 갖다 놓고 이게 과학이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소장님,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심리학입니까? 이게 예술입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식은요, 성소장이 보는 주식은요, 이것은 과학이고요, 이것은 심리학이요, 또 하나의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에 유료 회원님들께 드리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과학이요, 심리학이요, 그 다음에 저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예술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술이 아닙니다.